숭실대학교 2020학년도 자연계열 모의논술고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0학년도 자연계열 논술 출제의 전반적인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학 영역에서 출제되며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될 것입니다. 수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이 기본 개념들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기술하는 능력 등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수학 교과목의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는데,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보면 수학 1에서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대칭이동, 부등식의 영역, 수학 2에서는 함수의 그래프, 지수와 로그, 확률과 통계에서는 확률의 뜻과 활용, 조건부 확률, 미적분 1에서는 함수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접선의 방정식, 미적분 2에서는 로그 함수, 미분법, 적분법, 기하와 벡터에서는 평면 곡선의 접선, 타원과 상곡선의 방정식 등입니다. 이제 이번 모의 논술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을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을 순서대로 A, B, C라 하자. 이 값에 의해 정의된 함수 f of x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ax 플러스 b제곱, x가 1보다 클 때는 cx제곱 플러스 3인 이 함수 f of x에 대하여 함수 f of x가 x = 1에서 연속 1 확률을 구하고, 또 함수 f of x가 x = 1에서 연속이었을 때 이 함수 f of x가 x = 1에서 미분 가능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1과 관련된 교과서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분의 사건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이다. x = AS에 함수 f of x의 극한값이 f of a와 같을 때 함수 f of x는 x = a에서 연속이다. h = 0에서의 h분의 f o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a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함수 f of x는 x = a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함수 f of x가 x = a에서 미분 가능하면 함수 f of x는 x = a에서 연속이라는 내용입니다. 함수 f of x가 x = 1에서 연속 1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순서대로 나온 눈을 순서상 A, B, C로 나타내면 표본공간 S는 다음과 같고, S의 원소의 개수는 6의 세제곱이 됩니다. f of x가 x = 1에서 연속이 되는 조건을 구할 때는 f of x가 x =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x = 1에서의 f of x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하여 a 플러스 b 제곱 = c 플러스 3이라는 조건을 얻습니다. 이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는 b가 1과 2뿐이므로 b = 1과 b = 2로 나누어 위 조건이 성립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f of x가 x = 1에서 연속 1 확률을 구하면 24분의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f of x가 x = 1에서 연속이었을 때 f of x가 x = 1에서 미분 가능할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f of x가 x = 1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h분의 f o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1의 h 꼴 0에서의 좌극한과 h 꼴 0에서의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같아야 합니다. 먼저 이 함수의 h 꼴 0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면 a를 얻을 수 있고, 이 함수의 h 꼴 0에서의 우극한을 구할 때는 f of x가 x = 1에서 미분 가능하면 x = 1에서 연속이므로 f of 1 = c 플러스 3을 사용하여 극한을 구하면 이 c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제곱 = c 플러스 3이면서 a = 2c일 때 f of x가 x = 1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a가 4, b가 1, c가 2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f of x가 x = 1에서 연속인 사건을 a, f of x가 x = 1에서 미분 가능한 사건을 b라 하면은 구하는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구하면 9분의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2를 보면 연립부등식 25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고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에 대하여 x, y가 모두 정수인 점 P의 개수를 구하고, 그리고 x, y가 모두 양의 실수인 점 P 중에서 직선 x-2y = 0에 가장 가까운 점의 좌표와 그때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2와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은 타원과 상곡선의 방정식입니다. 두 초점 F'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2인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이 = 1이고, 두 초점 F'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2인 상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 1입니다. 문제 2를 그림을 통하여 설명을 하면 문항 1은 타원과 쌍곡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두 빗검친 영역에 놓여 있는 정수점들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고, 문항 2는 색칠된 영역에 있는 점 중에서 직선 x-2y = 0에 가장 가까운 점 Q와 그때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점 Q는 쌍곡선 위의 점이고, 점 Q에서의 접선은 직선 x-2y = 0의 평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x, y가 모두 정수인 점 P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주어진 연립부등식을 개수가 모두 정수인 연립부등식으로 변환하면 9x제곱 플러스 25y제곱은 225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x제곱 마이너스 8y제곱은 8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식 1에 의해서 x제곱은 25보다 작거나 같고 y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고, 식 2에 의해서 x제곱은 8보다 크거나 같고 8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게 되므로 x제곱은 8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8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7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이때 8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7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정수 y의 값은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y의 값에 대하여 조건 1, 2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을 구하면 y = 0일 때 정수 x의 값은 다음과 같이 6개가 되고 y =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정수 x의 값은 각각 2개씩 나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개수는 총 10개가 됩니다. x, y가 모두 양의 실수인 점 P 중에서 직선 x-2y = 0에 가장 가까운 점의 좌표와 그때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앞에 그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어진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면서 직선 x-2y = 0에 가장 가까운 점 Q는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상곡선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 1 위의 점입니다. 상곡선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8분의 x0x 마이너스 y0y = 1이므로 점 Q를 다음 두 식을 이용하여 구하면 x0 = 4, y0 = 1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 중에서 직선 x-2y = 0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 Q는 4,1이고 이때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면 루트 5분의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3을 보면 타원 C1 4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 1을 직선 y = x-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타원을 C2라고 할 때 먼저 타원 C2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리고 타원 C1 위의 점 P와 타원 C2 위의 점 Q에 대하여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3과 관련된 교과서의 주요 내용은 대칭 이동입니다. 점 P를 직선 y = ax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P'을 구할 때는 점 P와 P'에 대한 다음에 두 관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선분 P, P'의 중점이 직선 y = ax 플러스 b 위에 있다. 두 점 P, P'를 지나는 직선과 직선 y = ax 플러스 b는 서로 수직이다. 문제 3을 그림을 통하여 설명하면 먼저 타원 C1을 직선 y = x-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타원 C2의 방정식을 구하고 타원 C1 위의 점 P와 타원 C2 위의 점 Q에 대하여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리가 최소가 되는 C1 위의 점 P0와 C2 위의 점 Q0에서는 두 접선이 모두 직선 y = x-3에 평행하다는 사실입니다. 타원 C2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타원 C1 위의 점 P를 직선 y = x-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으로 나타내면 선분 P, P'의 중점이 직선 y = x-3 위에 있으므로 이 식을 얻고 두 점 P와 P'을 지나는 직선과
직선 y 꼴 x 마이너스 3은 서로 수직이므로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x 이꼴 y 프라임 플러스 3, y 꼴 x 프라임 마이너스 3을 얻을 수 있고, 점 P가 타원 C1 위에 있으므로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x 프라임 y 프라임 대신 xy를 사용하면 C2의 방정식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 플러스 3의 제곱 이꼴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원 C1 위의 점 P, 타원 C2 위의 점 Q에 대한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선분 PQ의 길이가 최소일 때의 C1 위의 점을 P0, C2 위의 점을 Q0라고 할 때 선분 P0, Q0의 길이를 다음을 이용하여 구합니다. 두 점 P0, Q0는 직선 y 꼴 x 마이너스 3에 대하여 대칭이고, 타원 C1 위의 점 P0에서의 접선은 직선 y 꼴 x 마이너스 3에 평행하다. 타원 C1의 방정식 4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의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dx분의 dy는 마이너스 4y분의 x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1인 타원 C1 위의 점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두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선 y 꼴 x 마이너스 3에 가장 가까운 점이 P0가 됩니다. 두 점 P0, Q0의 사이의 거리는 점 P0와 직선 y 꼴 x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의 2배이므로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를 보면 1C1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꼴 2와 곡선 C2 y 꼴 로그 x의 절대값 플러스 1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나고, 점 PQ에서 각각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고, 그리고 원 C1과 곡선 C2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4와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함수 f(x가 x 이꼴 x0에서 미분 가능할 때 곡선 y 이꼴 f(x) 위의 점 x0, f(x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f(x0) 이꼴 f'(x0) x 마이너스 x0입니다. 문제 4를 그림을 통하여 설명하면 중심이 0,a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인 1C1을 a의 값을 통하여 수직 방향으로 이동할 때 그림과 같이 두 점 PQ에서 각각 C1과 C2에 대한 공통인 접선을 갖는 a의 값을 구하고, 원 C1과 곡선 C2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빗검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원 C1과 곡선 C2는 점 P에서 만나므로 다음 두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 C1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M1을 음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여 구하면 M1은 A-Y1분의 X1이 되고, 곡선 C2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로그 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여 구하면
M2는 x1분의 1이 됩니다. 원 C1과 곡선 C2가 점 P에서 공통의 접선을 가지므로 M1과 M2는 같아야 하므로 x1 제곱 이꼴 a-y1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식 1, 2, 3을 연립하여 풀면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1, y1은 1이고 두 점 PQ는 1,1과 마이너스 1,1이 되고 상수 A의 값은 2가 됩니다.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C1과 곡선 C2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빗금친 도형의 넓이를 원 C1과 직선 y=1로 둘러싸인 도형 A1, 곡선 C2와 직선 x=-1, x=1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A2의 넓이를 이용하여 구합니다. 먼저 원 C1의 중심을 D라 할 때 도형 A1의 넓이는 부채꼴 DPQ의 넓이에서 삼각형 DPQ의 넓이를 빼서 구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 C2와 X축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1,0과 2분의 1,0이므로 도형 A2의 넓이는 이 도형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구하면 2분의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구하는 도형의 넓이를 직선 x=-1, x=1, y=0, y=1이 이루는 직사각형의 넓이 2에서 도형 A1의 넓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과 도형 A2의 넓이 2분의 2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0학년도 숭실대학교 자연계열 모의논술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